뒤에서 다 같이 좀 앞으로 던져봐 줄까? 저쪽. 오는 문제 먼저 간단하게 좀 할 수 있는 거고 그날 배운 거 그냥 복습하면은 실제로 뭐 한 3, 40분은 하지 않네. 그래도 뭐 학교 진도를 많이 나가는 게 아니다 보니까 이 정도 시간 쓰자면 그 질문 좀 있을까요? 이거 왜 좀 오답 좀 하면 될 텐데. 그거 말고. 그 정도면 되고. 7번 안 했어. 7번 안 했어. 3번 봅시다. 3번. 그 3번을 보면은 우리한테 조금 뭔가 헷갈리면은 이렇게 해요. 1부터 100까지 자연수에서 4와 7로 모두 나누어 떨어지지 않는 걔를 해석해볼까? 4로도 나누어 떨어지지 않고 7로도 나누어 떨어지지 않아. 4의 배수도 아니면서 7의 배수도 아닌 거잖아. 해석되니 이거? 그러니까 내가 지금 이거 집합계로 표현할게. 4의 배수 있지? 4의 배수를 A라고 잡고 그 다음에 7의 배수를 B 집합이라고 할게. 문제가 묻는 거는 A도 아니면서 그리고 B도 아닌 걸 개수잖아. 그러니까 이거잖아. A도 아니면서 그리고 B도 아닌 거의 개수지. 한번 집합으로 좀 해볼 수 있어요? 이게 아닌 거. 4의 배수도 아니면서 그리고 7의 배수도 아닌 거. 그게 바로 4 그리고 7로도 나눠 떨어지지 않는 거지. 그럼 우리가 집합에서 벤 다이어그램을 배웠다. 벤 다이어그램입니다. 그 드모르가 법칙을 배웠단 말이지. 그럼 얘는 이렇게 적을 수 있지. A 합 B 이거를 이렇게 적을 수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지금 나는 전체 개수 100인데 전체 개수 100에서 이렇게 했다는 거야. 뭐냐면 A 합 B 이렇게 해석이 되면은 나는 얘만 보면 되는 거지. 4의 배수이거나 또는 7의 배수인 걸 찾으면 된다는 거야. 결과적으로 문제 해석하면 얘기잖아. 그치? 나는 4의 배수 또는 7의 배수. 그럼 우리가 집합에서 요 합집합이 어떻게 되고 있어? 4의 배수의 개수 요거부터 구해볼게. 이거 A 합 B 요거의 원소의 개수 구할 건데 4의 배수 몇 개? 25개. 7의 배수 몇 개? 1부터 100까지 중에서 7로 나누면 얼마니? 7, 1, 7, 7, 4, 28 14개지 14개. 네, 그러니까 7의 배수 14개. 그 다음에 겹치는 애 누구 있어? 7의 배수이면서 동시에 4의 배수이고 최소공 배수 28이지. 28의 배수 몇 개 있지? 28 있고 56 있고 28 다음 얼마니? 84 3개 있지? 3개 3개를 빼줘야지. 정답은 36까지니까 이렇게 실수하면 안 돼. 얘가 36까지지. 최종적인 정답은 64. 최종적인 정답은 64. 3번 같은 거 자주 나오니까 이거를 해석하면은 4의 배수도 아니면서 동시에 7의 배수도 아닌 거 이렇게 해석만 되면 되는 거지. 그 다음에 4번 갑시다. 4번을 가보면 이런 게 부정방정식이야.
그러니까 일반 가치 나올 수도 있어. 일반 가치 그냥 대놓고 부정방정식 나올 수도 있지만 4번 가치 나올 수 있는 거지. 4번을 보면은 500원짜리, 1000원짜리, 2000원짜리 세 종류가 있는데 적어도 한 장씩을 포함해서 7000원어치를 살 거잖아. 500원짜리 얘 개수를 뭐 X개, 그 다음에 1000원짜리 Y개, 그 다음에 2000원짜리지 Z개, 이렇게 개수 X개라고 하면은 지금 다 합쳐서 7000원이 만들어져야 돼. 7000원. 그러면 500X 500X 더하기 1000의 Y, 그 다음에 2000의 얘가 합이 7000이 되네. 그러면 공을 뺍시다. 두 개씩. 그러면 5x 될 거고 10의 y, 그 다음에 20의 z가 공 두 개 뺐으면 70. 얘를 만족하는 순서상을 이제 구해주면 되는 거죠. 이게 바로 부정방정식이잖아. 부정방정식. 그런데 하나의 지금 제약 조건이 있다면 두 번째 줄에 뭐라고 되냐면 적어도 한 장씩은 포함해야 돼. 그럼 이 x, y, z는 0부터 들어갈 수 없다니까. 적어도 1부터니까. 약간 제약 조건은 이 x, y, z 모두 다 1보다 크거나 같은 이러한 자연수제. 그래서 내가 어제가 아니구나. 화요일날에 이런 부정방정식을 분류를 할 때 누굴 기준으로 한다? 개수가 제일 큰 놈. 그 이유는 걔를 기준으로 해야 가장 적게 나와 분류가. 얘로 하면은 분류를 상당히 많이 해야 돼. 얘로 할 때가 가장 적게 나온다는 얘기지. 그래서 첫 번째 뭐냐면 이 Z, 얘 있지. 얘를 가지고 분류를 하겠다는 거야. 지금 얘가 제일 적을 때가 1 가능할 거고 얘가 2도 가능하겠지. 세 번째 얘가 3도 가능할 거야. 3. 최대한으로 3개. 그러면 첫 번째 경우는 얘가 1일 때에는 어떻게 되냐면 5x 더하기 10y가 지금 1이니까 지금 여기 50이 되겠지. 얘를 만족하는 순서상을 x, y의 순서상을 내가 이제 정해주면 되는 거지. x, y 순서상. 그럼 여기서 마찬가지로 얘를 기준으로 할 거야. 얘가 좀 더 크니까 개수가. 그 y가 만약에 y가 1이라면 x 얼마 되겠어? 40이니까 8, 그렇지. 8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y가 2라면 2면은 20이니까 6이 되지. 얘가 3이면 뭐 4가 되겠지. 그 다음에 y가 4가 되면은 2가 될 것이고. 그 다음에 y가 5가 되면 안 되겠지. 4개 나오네. 이때 4개 나오지? 그 다음 두 번째 이거 z가 2일 때를 보면은 얘가 2니까 5x 더하기 10y가 얘가 2니까 40 넘어가면 30. 얘를 만족하는 마찬가지로 x, y 순서상 얘를 가지고 또 기준으로 3차로 y가 1이 되면은 20이지. 4. 그 다음에 y가 2가 되네. 20이니까 x2. 3이 될 수 없지. y가 3이 되면은 x가 0 될 수밖에 없으니까 2개 남았어. 마지막으로 이제 얘가 3이 있잖아. 3이야. 그럼 3 집어넣어봐. 60이잖아. 그러니까 5x 더하기 10y가 10이 된다는 얘기는 얘는 없지. 왜냐면 얘가 1부터 들어갈 수 있는데 1 되면 얘가 0 되거든. 그러니까 얘는 없어. 나왔지? 총 몇 가지? 6가지. 우리가 주관식도 대비를 해야 되잖아, 얘들아. 이거 경우에서 항상 분류를 할 때는 부정방정식은 뭐 이미 정형화 되어 있단 말이지. 개수가 제일 큰 놈 기준으로 분류를 쭉 하고 그 다음에 순서상만 쭉 나열해주면 돼. 그래야지 빠짐없이. 그 다음에 9번 가볼까? 9번 집을 방법하고 집을 금액 지난 시간 했고 가장 중요한 테마였고 두 개의 차이점의 개념부터 좀 알아야 돼. 그치? 방법하고 금액은 차이가 난다고 그랬어. 그렇지? 자, 집을 방법은 우리가 공식을 통해서 한방 해결이 가능했어. 그리고 9번. 그래서 지불 방법하고 금액에 대해서 제가 좀 공부했고 특히 이제 지불 방법 같은 경우는 공식이 있다고 했지? 그때 막 이렇게 있잖아. 뭐 예를 들어서 1000원짜리가 A개 있고 500원짜리가 N개 있고 그 다음 100원짜리가 N개 있을 때 지불 방법, 지불 방법은 공식이 있다고 했지? 지불 방법은 공식이 있는데 이거는 고명칙으로 자동적으로 내 공식이 이동가 되고 1000원짜리만 쳐다봤을 때 1000원짜리만 딱 쳐다봤을 때 나올 수 있는 가지수가 N 플러스 1가지니까 얘 N 플러스 1가지 그 다음에 N 플러스 1가지 그 다음에 아예 지불하지 않는 경우 하나 빼는 거 절대 잊지 말자. 여기 바로 지불 방법의 공식이었지?
그런데 시험에 나오는 거는 지불 금액하고 지불 방법을 동시에 묻잖아. 그러니까 둘의 차이점을 좀 알아야 되고 지불 금액하고 지불 방법의 차이가 나는 거. 만약에 이렇게 친법이 불능일 때에는 둘이 같은 개념이 돼버려 얘들아. 그렇잖아. 아니 예를 들어서 1,000원짜리가 두 개 있고 500원짜리가 뭐 예를 들어 하나 있어. 100원짜리가 세 개 있어. 이럴 때에는 이렇게 얘가 침범할 수 있는 가능성이 전혀 없지? 500원짜리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1,000원짜리 역할을 못한단 말이야. 마찬가지지? 100원짜리가 세 개밖에 없기 때문에 500원짜리 역할을 못해. 이런 경우는 지불 방법하고 지불 금액이 동일할 수밖에 없어. 그런 경우에 당연히 시험에 안 나오겠지. 시험에 나오는 거는 당연히 침범이 되는 이렇게 예를 들어서 뭐 여기가 3개 500원짜리 1,000원짜리 역할을 할 수 있는 이런 이제 침범 가능한 이러한 경우가 이제 시험에 나올 것이고 그때는 낮은 단위로 환산한다고 했잖아. 어차피 내가 관심 있는 거 보니까 금액 돈만 관심 있는 거지 어떤 식으로 걔를 지불할 거냐는 내가 관심이 없기 때문에 이 낮은 단위로 모조리 얘를 환산해서 문제를 어떻게 엮어 500원짜리 4개에다가 3개니까 7개 500원짜리 7개에 100원짜리 3개 이렇게 바꿔놓으면 이제 전혀 침범할 가능성이 없지. 이제 이때는 침범할 가능성이 없으니까 지불 방법을 구하면 그게 바로 지불 금액이 된다고. 되겠어? 그렇지? 그래서 그 9번 갑시다. 9번을 가보면 9번 문제 지금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만원짜리가 3개 있지? 만원짜리 3개 있고 그 다음에 일단 문제를 봤을 때 5,000원짜리가 2개 있고 지금 1,000원짜리가 이런 문제가 가장 조금 어렵다고 그랬지? 얘도 침범 가능하고 얘도 침범 가능하고 얘도 침범 가능한 이런 케이스잖아. 지금 1,000원짜리 6개나 있고 5,000원짜리가 2개나 있기 때문에 둘 다 침범이 가능해. 이런 경우는 가장 낮은 단위인 얘로 바꿔야 되겠지. 그치? 그럼 먼저 지금 문제가 지불 방법을 구하래. 첫 번째 방법. 지불 방법은 그냥 깔끔하게 공식으로 해결된다고 그랬지? 얘는 1 더하면 4지. 4 곱하기 3 곱하기 7. 그 다음에 하나 빼주자 이거야. 그래서 4, 3, 12. 12 곱하기 7이니까 84에서 1 뺐으니까 83가지. 그러니까 지불 방법은 83가지 나온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이제 금액이 좀 문제가 될 건데 금액 같은 경우는 얘는 침범 가능성이 있다 보니까 가장 낮은 단위로 환산하자. 먼저 다 1,000원짜리 바꿀 건데 얘는 지금 1,000원짜리가 몇 개 있다는 얘기예요. 1,000원짜리가 얘는 30개 30개 있고 얘는 4개 5를 곱해야 되지 10개 있지 그 다음에 46까지 있지 그러니까 지금 현재 뭐냐면 1,000원짜리가 46개 있다는 거야. 얘를 문제를 다시 쓴 거지. 1,000원짜리가 46개 있어. 그럼 46개의 1,000원짜리를 가지고 낼 수 있는 지불 방법을 재볼게. 지불 방법 몇 가지? 지불 방법은 하나 더 하면 되니까 47가지지. 그 중에서 아예 지불하지 않는 거 하나 빼자. 그래서 46까지 나오지. 늘다고 했지? 문제는 A에서 B를 빼시오 이거니까 84 빼기 46이 정답이 되겠네. 침범할 수 없으면 어. 방법 구하는 거 똑같이. 맞아. 만약에 침범이 안 되면은 방법하고 금액하고 동일할 수밖에 없어. 방법이고 금액이 될 수밖에 없는 거지. 그치? 이렇게 예를 들어서 이런 거지. 이런 게 뭐 1,000원짜리 2개 있고 아까 전에 말한 500원짜리가 하나 있고 100원짜리가 막 3개 있니 이런 경우는 지불 방법을 구하나 지불 방법이고 금액이 돼버리는 거야. 왜냐면 어차피 침범이 안 되니까. 그 다음에 12번 가볼까? 우리가 이제 제일 신경 써야 될 게 뭐라고 그랬어? 색칠이지? 색칠 중에서 중학교 때하고 다르게 색칠과 관련해서 내가 하나 좀 얘기를 할 건데 이런 거 이것도 시험에 잘 나오는데 교과서 있기 때문에 우리 지난 시간에 했던 것도 있고 한 방에 색칠이 가능한 것도 있어요. 이렇게 와 이런 거 이거를 5가지 색으로 이건 5색으로 칠한대. 5색으로 칠한대. 그럼 이거 같이 몇 가지일까? 이 문제하고 우리 지난 시간에 했던 거 바로 11번이었지. 11번 같은 그림은 이렇게 돼 있단 말이야. 학생들이 막 혼동을 해 이제 막 정신 못 차려 여기서. 이 두 가지 경우 5색으로 똑같이 칠할 거야. 칠할 건데 이거 좀 정확히 이해를 하자고. 어차피 색칠이 나올 건데 색칠이 좀 이제 어렵단 말이야. 조금 이제 이런 뻔한 문제가 나오는 게 아니야. 막 시험 문제 보면 되게 이상한 것도 막 나와. 그럴 때 내가 그걸 헤쳐나갈 수 있어야 되는데 하는 방법은 봐봐. 이 문제 같은 경우 5색으로 칠할 때 얘는 한 방으로 되는 케이스야. 어떻게 구하냐면 5 곱하기 4 5 곱하기 4 곱하기 여기 빨간색 먼저 칠했어. 그럼 여기 칠할 수 있는 거는 얘만 아니면 되니까 초록색이 칠했다는 거지. 몇 가지? 4가지.
여기 칠할 수 있는 거는 요거 빼야 되니까 몇 가지? 세 가지가 나오지. 여기까지 문제 안 돼. 내가 여기 흰색을 칠했어. 그럼 여기서부터 문제가 될 거 아니야? 여기 칠할 수 있는 거는 인접하는 게 얘하고 얘 있으니까 여기 칠했던 초록을 다시 칠할 수 있지. 그렇지? 그럼 여기서 얘는 분류 작업을 해야 되니 말아야 되니? 저번에 했던 것처럼. 해도 돼. 그러니까 얘들아 안전하게 하려면 분류를 하는 것도 좋아. 이게 확신이 안 서. 지금 얘는 분류했잖아 저번에? 얘는 그럼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고민을 해? 한번 해볼게. 네, 해볼게. 내가 만약에 여기 파란색을 그러니까 두 가지 케이스가 있어. 뭐냐면 여기에 칠했던 여기를 A, B, C, D라고 붙여볼게. 여기 D에 칠할 때 B하고 같은 색, B하고 D하고 같은 색을 칠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B하고 D하고 다른 색을 칠할 수가 있어. 이 두 가지 케이스 내가 나눠볼게. 이 두 개를 비교하는 얘기야. 그러면 B하고 D하고 같은 색을 칠하는 경우, 즉 초록색을 칠했어 내가 만약에. 초록색을 칠하면 초록색을 칠할 때는 당연히 한 가지지. 같은 색을 칠할 거니까 그때는 한 가지가 될 거고 한 가지. 그 다음에 뭐냐면 여기 칠할 때 요거하고 요거 두 개 빠지지. 이 두 개만 되면 되잖아. 그러니까 3이 돼. 그래서 5, 4, 3, 3이 되지. 맞지? B하고 D하고 같을 때. 그 다음에 두 번째 볼게. B하고 D하고 다를 때 볼게. B하고 D하고 다를 때. 여기에 B하고 D하고 다르니까 이렇게. 그럼 여기에는 지금 무슨 색을 칠할 수 있냐면 요 세 색깔이 빠져야 돼. 그럼 얘를 제외한 뭐 무슨 색을 칠할까? 색깔이 없네. 파란색. 요거 칠다가 볼게. 그러면 세 색깔을 제외했으니까 몇 가지인 거야? 두 가지인 거지. 그 다음에 여기 칠할 수 있는 거 마찬가지로 요거 빠지니까 세 가지 되지. 그렇지? 이렇게 풀어도 돼. 이렇게 해서 얘는 5, 4, 3, 3이니까 5, 4, 3, 3. 그러면 지금 이 문제의 특징은 뭐냐면 맨 마지막에 요 2를 칠할 때 얘가 영향을 줘 안 줘? 안 주고 있지. 똑같이 그대로 3이잖아. 그러니까 얘는 굳이 안 나눠도 된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안 나누고 그냥 이렇게 5 곱하기 4 곱하기 3 곱하기 3 곱하기 3 이렇게 한 방울로 할 수 있어. 실제로 얘 계산하면 뭐 이거 아니니? 그렇잖아. 얘는 5 곱하기 4 곱하기 3 곱하기 3이고 얘는 5 곱하기 4 곱하기 2 곱하기 3이거든. 5, 4, 3을 공통인수로 꺼내면 얘 두 개 더할 건데 두 개 더하면 5, 4, 3을 공통인수로 꺼내면 3이 남잖아. 5, 4, 3, 3. 5, 4, 3으로 묶으면 5, 4, 3 묶으면 얼마니? 5, 4, 3으로 묶으면 여기 3 플러스 뭔가 이상한가? B랑 3을 하나 안 쓰셨나요? 어디? B는 B랑 안 샀어요. 여기? 그러네. 3을 빼먹었네. 5, 4, 3, 2, 3 이거지? 그럼 여기서 5, 4, 3, 3을 꺼내면 5, 4, 3, 3을 꺼내면 나오잖아. 공통에서 5, 4, 3, 3을 꺼내봐. 5, 4, 3, 3 공통에서 꺼내면 여기 1 나고 여기 2 남으니까 3 남지 이렇게. 결론적으로 똑같이 나온다는 거야. 그래서 얘는 첫 번째 그림은 한 방으로 돼. 한 방으로 되는데 의심스러우면 이렇게 나눠도 돼. 나눠도 실제로 얘가 있는데 마지막에 얘한테 영향을 주는 줄 확인 작업해주면 얘는 그대로 3이잖아. 그렇지? 그래서 얘는 5, 4, 3, 3, 3 이걸 한 방으로 끝날 수 있는데 얘 같은 경우는 그렇지 않다고. 예. 그래서 거기 보면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 있지 A, 여기 B, C, D라고 잡았을 때 요 위에 거하고 아래 거하고 좀 차이가 난다고 그랬어. 그래서 여기 A를 칠할 때 똑같은 거 해볼게. A를 칠하면 5가지지. 나 B 칠해볼게. B 만약에 파란색으로 칠했어. 그러면 B는 4가지. C까지는 문제 안 되잖아. C 내가 흰색을 칠했어. 그러면 C는 3가지. 그럼 여기서 이제 D를 칠할 때 흰색을 나눠야 돼. D를 칠할 때 여기 칠했던 색깔을 다시 칠할 수 있으니까 우리가 케이스를 나눌 때 B하고 D하고 이 같은 요경하고
B하고 D하고 다른 경우 이 두 개의 경우로 나와야 된다. 첫 번째 경우라고 하는 거는 BD가 같으니까 여기를 칠할 때 같은 색을 칠 거니까 한 가지지. 그 다음에 여기 파란색이 칠해진다는 얘기야. 이렇게 파란색이 칠해지면은 이에 칠할 수 있는 거는 이 두 색깔로 빠지는 거지. 파랑하고 빨강으로 빠지니까 결론적으로 세 가지가 돼. 얘는 이렇게 세 가지가 나온 거고 그 다음에 B하고 D하고 다를 때 볼게. B하고 D하고 다르니까 여기 파란색도 들어가면 안 된다는 거야. 파란색 들어가면 안 되고 이런 초록색 이런 게 들어가야 되지. 그치? 그러니까 여기 5, 4, 3까지는 문제가 안 되고 여기 칠할 수 있는 거는 두 가지죠. 우선. 그 다음에 여기 칠할 수 있는 건 뭐냐면 색깔이 세 개가 빠져. 두 개가 된다는 거야. 얘는 확실히 다르지. 얘는 끝에가 3인데 얘는 2잖아. 영향을 준다는 얘기야. 얘는 절대 한 방으로 해결이 안 돼. 얘는 한 방으로 해결되지. 왜냐면 끝에 영향 안 주잖아. 그래서 얘는 5, 4, 3, 4니까 20에다가 여기 180 60에다가 64, 24 240 그래서 420 이거 우리 지난 시간에 풀었던 문제지? 420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확신이 안 되면은 케이스를 나누면 돼. 맨 마지막 문제도 그거 아닐까? 맨 마지막 문제가 한 방에 되니 이게? 안 된다니까 이거? 안 돼. 확신이 안 서면 어떻게 하면 돼? 나눠보면 되는 거야. 모를 때에는 11번 한번 해봐. 이게 우리가 그 다뤄본 그림만 나오는 게 아니야.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색칠이 어려워 여기가. 다양하게 나온다는 거죠. 어차피 경우의 수는 그 학생들의 변별력 있는 문제가 색칠밖에 없어. 그걸 딱 한번 테스트 해보면 이 학생이 지금 경우의 수를 이해했는지 대충 외워서 풀고 있는지가 딱 티가 나. 지금 그림이 이렇게 복잡하게 되어 있는데 실제로 그냥 간략화해서 그림 이런 그림 아닐까? 뭐 이런 그림 아닐까? 여기가 A, B, C, D 이런 그림이지 지금 현재. 이런 모양이고 지금 얘를 네 가지 색으로 칠할 거야. 그럼 이거 한번 해볼게요. 똑같이 A부터 칠해봅시다. 그러면 A를 내가 이렇게 색을 다 칠했어. A 칠할 수 있는 거 몇 가지? 네 가지지. 그럼 B를 칠해볼까? B 흰색 칠했어. B 세 가지지. C 칠할 때부터 문제가 발생하잖아. C 칠할 때 확신이 없으면 내가 경우를 나누자 했지. 확신이 없으면 한 방에 되는 건지 한 방에 안 되는 건지 확신이 없으면 나눠. 여기 C를 칠할 때 A랑 같은 색을 칠할 수 있어. 그렇지? 그렇기 때문에 이제 문제가 되는 거지. 그래서 A하고 C하고 이렇게 같은 경우하고 A하고 C하고 다른 경우 이렇게 두 개로 나누자는 거야. 그럼 첫 번째 경우는 A하고 C하고 같은 색이야. 그럼 여기는 파란색을 칠했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당연히 여기는 한 가지가 될 거고. 그러면 여기 D를 칠할 때는 누구만 아니면 돼? 인접하는 게 얘밖에 없어. 인접하는 게 얘밖에 없잖아. 파란색만 아니면 돼. 몇 가지? 세 가지가 나와. 그래서 4, 4, 1, 3이 되지. 4, 3, 12에다가 3을 곱했어. 36까지. 그러니까 첫 번째는 36까지 나와. 그 다음에 이건 A하고 C가 다른 색인데 파란색이 아닌 거야. 파란색도 못 칠해. 그러면 여기에 이런 초록색 색을 칠하는 얘기지. 다른 색을. 그러면 D를 칠할 때 D를 칠하기 앞서서 우선 C를 칠하는 경우는 여기 칠한 거 여기 칠한 거 두 개 빠지니까 2가 되겠지. 그다음 마지막으로 D를 칠할 때는 몇 가지? 이 두 개 빠지니까 마찬가지로 두 가지. 얘는 영향을 주고 있는 경우 다르잖아. 나눠야 되는 경우네. 실제로 해보니까 이제 4, 4, 4, 3, 2, 2가 되는 거지. 4, 3, 12에다가 4를 곱했으니까 48까지. 그치? 그래서 48에다가 36을 더하면 정답이 되겠네. 84니까. 이거 할 수 있겠니 이거?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에 확신이 안 서면 어떻게 하면 돼? 그냥 나누면 되는 거야. 내가 이런 거는 예외적으로 한 방에 되거든. 한 방에 되는데 어떨 때 한 방에 되고 어떨 때 분류를 해야 되는지 그거 구별을 못 한다고. 내가 확신이 안 서면 나누면 되는 거야. 어차피 답은 똑같이 나와. 알겠네? 잠깐만 좀 끌었다가 그 뭐냐 오늘 진도 오늘 순열 나가면 되지. 저번 경고 좀 했고. 지금 잠깐 끌었다. 그런 사람들 좀 줄게.